안녕하세요. 저는 750번 RC를 담당하는 윤한쌤입니다. 여러분이랑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101번 문제가 이렇게 생겨 있는 이 핸드아웃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파트 5는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30문제의 종류가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품사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문법 또 어떨 때는 어휘를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의 비율이 요즘에 점점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법과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파트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막 풀게 되는데 일단은 30문제를 풀 때 최대한 빨리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문제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빈칸 채우기를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첫 단어부터 마침표 적혀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보기를 보고 가장 그래도 적합할 것 같은 것들을 고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시간을 너무 불필요한 데 쓰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100문제라고 하는 걸 75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파트 5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를 해버리면 뒤에 독해 부분에서 시간이 더 쪼들리게 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 5는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를 읽고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바꿔서 여러분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면서 101번부터 130번까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101번 같은 경우를 살짝 먼저 봤더니 문제보다는 보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101번을 보면 여기서 need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들이 비슷하게 니드를 가지고 있지만 뒤에 보면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품사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품사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에서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될지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장을 잘 보면 자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일단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 토익에서는 파트 5에 얘가 꼭 나오죠. 소유격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소유격 중에 우리가 대명사를 가지고 만드는 their이라든지 또는 your이라든지 뭐 her이라든지 이런 애들 또는 뭐 our 이런 애들이 전부 소유격의 형태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치 대명사라고 하는 대명사의 소유격이고 사실은 소유격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유격은 이렇게 대명사 소유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명사를 가지고 소유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 명사를 소유격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클라이언트 고객이라는 명사에 위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하나 보이면 이거는 소유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뭐를 조금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하면은 이게 고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고객 한 명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지금처럼 여기에서 자 client s 붙인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고객들의 그래서 복수의 집합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소유격이 나와버리면 소유격의 끝은 항상 명사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의 끝은 명사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게 룰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security도 명사가 나왔죠. 자 명사하고 명사가 합쳐져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용어로 들어오면 복합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사하고 명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안전, 인터넷 보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네모 칸에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will, need 같은 애는 동사 역할하는 주어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봤었을 때 ing가 붙는 애들, 그 다음에 ed가 붙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internet security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 needs라고 하는 요 애 있죠. need에다가 s를 붙이네. 이것의 품사가 명사인 걸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need라고 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동사인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지조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동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명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중, 막 이 두 양다리, 세 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서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need라는 동사에 s를 붙이면 명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needs 하면은 뭐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요구라든지 그런 뜻의 의미로 쓰이는 거라서 여기는 자 client internet security needs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복합명사를 만들어내서 소유격의 끝이 명사로 끝난다는 그 라인을 타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여기서 또 참고를 살짝 할 거는 이 need라고 하는 애가 아까 동사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ed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영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ed가 붙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의 동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분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우리가 ed를 붙이면 대부분 분사 그리고 영어로 뭐 p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분사가 종류가 두 개예요.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애들 얘를 이제 과거 분사인데 동사에 ed로 끝나는 애들은 대부분 과거 분사 자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되면 얘는 현재 분사라는 호칭을 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이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사에 ing나 ed가 붙는 분사도 똑같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걸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자 동사의 need를 동사로 보게 되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버리면 이건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동명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자 분사가 되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동명사다라고 들어가면 동사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명사인데 자 동명사는 그럼 대체 뭐냐 이름에서 딱 보이겠지만 동사를 베이스로 했지만 ing 붙여서 동명사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동명사라고 하는 애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 문장에서 어디에 올 수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그러니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분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잘 적어놓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101번은 정답 needs라고 하는 C번. 그래서 동사 need에다가 s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that도 있고 it도 있고 hers도 있고 who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이것 하나 외워두면 되는 애인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휘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들어보는 건데 자, Miss Ju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외워둬야 공식 중에 하나가 자, 사람이 나오면 뒤에 who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토익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이 who라고 하는 애, 정답은 D번이 돼야 되는 건데, 이 who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면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who라고 하는 애는 who 뒤에 나오는 이것이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걸 조금 자세히 보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who라고 하는 애 자 어떤 관계대명사 뒤에 무조건 동사가 보이면 이때 얘는 전문용어로 가면 주격 관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Miss Ju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여기에 who가 들어오면 뒤에 is retiring 해서 동사 들어왔으니까 주격 관대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that도 관계대명사 종류 중에 하나죠. that도 관계대명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that is retiring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 자 여기에 that을 쓰면 안 되나 라고 묻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 사람이 오든
사물이 오든 쓸 수 있는 게 대시고 그 다음에 대시라고 하는 관대도 주격 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잡아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는 대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 없냐면 얘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마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이 컴마를 절대로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탈락이고 D번을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토익에서 관계대명사 문제가 조금 쉬운 버전으로 나오면 지금 내가 여기다 여러분한테 써줬던 사람에다가 who를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보인다. 요런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면 다시 한번 가면 여기서 사람 나오고 자 who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너 who 집어넣어봐. 요런 문제.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있냐. 사물이 나와요. 사물 나오고 위치 고르고 여기에 동사 뒤에 있는 요런 거. 그래서 여기서 또 위치를 고르는 문제. 이것이 가장 기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 여기서 that을 고르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여기선 안 된다. 왜? 대답에는 컴마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3번 같은 경우를 지금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sometimes elsewhere enough apart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부사를 골라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봤었을 때 winter weather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 자리에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winter weather condition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affec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면 결국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365일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예요. 부사 문제. 근데 이제 여기서 부사 같은 경우는 이 sometimes 하면 얘 같은 경우가 가끔씩 때때로라는 뜻의 부사 역할을 하는 애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들어오면서 자 sometimes affect 가끔씩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부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인 affect를 수식해주기 위한 역할이죠. 결국에 부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동사 수식인 것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3번에서 정답은 A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애들이 부사이지만 보통 부사는 단어의 끝에 단어의 ly로 붙어서 이렇게 끝이 나면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인 애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sometimes affect 이렇게 들어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라인을 살짝 보자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게 이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기를 먼저 보면 얘네들도 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전치사 문제도 365일 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전치사가 나왔을 때 전치사도 얘도 좀 까다로우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치사는 절대 혼자 못 쓰죠. 독고다이를 못하고 이 전치사는 뒤에 누가 무조건 나와야 되냐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반드시 붙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빈칸이 나왔는데 어쨌든 다 전치사인데 뒤에 taking a break 해서 taking 해서 동사의 ing 붙은 여기는 동명사죠. 자, 동명사 앞에 전치사 고르는 건데 전부 다 전치사면 결국에 전치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서 정답 A번 after 들어오는 거죠. 자, after taking a break 해서 take a break 하면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휴식을 취한 후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가보자라고 하면 내가 보통 영어는 지조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after이라고 하는 애는 전치사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되면 뒤에는 주어 동사를 끌고 나와야 되는 패턴을 끌고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이 after도 그렇고 after하고 전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죠. after이나 before 이런 애들은 둘 다 이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애인데 얘네들은 보기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좋은 애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단 우선순위로 놓으면 찍어도 얘네를 찍으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률 굉장히 좋은 애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플러스 시킬 거는 이 within이라고 하는 애 within이 보통 정답이 될 때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보통 기간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ithin a week 이런 것들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제 within 또는 하나의 우리 덩어리 표현이라고 해서 within 뒤에 within walking distance 이거는
파트 7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게 될 건데, 자, within walking distance 하면 이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가깝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예산 안에서 이런 거죠. within the budget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이 나올 때 이 자리를 비워놓으면 within 이런 거 골라낼 수 있는 건 참고해서 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5번 라인을 좀 보면 얘도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101번이랑 비슷하죠. 자, resource를 가지고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면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품사의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자, 그랬을 때 봤더니 자, seeking an experienced and 땡땡 leader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여기서 experienced가 형용사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얘가 형용사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experience는 사실 되게 다재다능하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ed가 붙어서 얘도 이제 분사 형용사 라인으로 experienced란 단어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면 뜻은 숙련된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숙련되고 땡땡한 리더를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서 리더가 지도자니까 명사잖아요. 명사의 베프는 누구냐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xperienced하고 그 다음에 땡땡의 형용사는 둘 다 리더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걸 보면 그러면 여기 중에서 형용사만 골라주면 정답을 찾는다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105번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되죠. resourceful.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FEOL로 끝나게 되면 얘네들은 품사가 형용사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품사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05번 정답 B번 resourcefu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얘도 먼저 아까 얘가 누구랑 같냐면 104번이랑 일치해요. 106번 같은 경우에 공통적 관계예요. 얘도 전부 전치사. 그러면 이것도 전치사의 쓰임의 문제라는 건데 지금 봤었을 때 전치사 뒤에 명사 2 weeks에서 나와줬고 그러면 여기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살짝 고민을 좀 했을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나 쓰임으로 봤었을 때는 A번 고를 수 있죠. 자, exchanged until 2 weeks 하면은 2주까지는 교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까지라는 뜻의 until 얘가 들어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같은 경우 107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문제들이랑 비슷한 라인인데 자, surprise가 똑같고 뒤에가 이렇게 다름을 느끼며 얘는 이제 품사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품사 문제를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자, 미팅이 went 되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팅이 여기서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나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well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107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뭘 집어넣을까 하면 사실은 go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자동사를 가지기 때문에 뒤에 특정이 뭐 목적어가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결국에 이걸 수식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자, D번 surprisingly well 이렇게 들어오면 자, 얘를 부사로 보면 여기에 이제 부사, 또 부사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애 자체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surprising well 해서 when well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얘가 얘의 동사를 수식을 해주지만 여기 나오는 surprisingly라는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가지 더 넣어야 될 거는 부사가 동사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는 같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107번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미팅이 잘 진행이 됐다라는 뜻의 107번 정답 D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외워서 가는 애요. 이것도 결국 관계대명사랑 관련이 된 부분인데 잘 보면 아까 전에 봤던 who가 나왔죠. 그리고 would like to에서 동사 나왔다는 건 또 여기도 주격관대가 쓰였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B번이 바로 나와야 되는 자 외워서 가는 공식이죠. those who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뭘 테스트하는 거냐? 원래 doe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건 해석을 하면 저것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does는 유일하게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다른 건 그 역할을 못하는데 those who 이하 이렇게 들어오면 자 who would like to work overtime 이렇게 해서 얘 야간 근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자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거 비버 those who를 꼭 기억하고 있을 것. 그래서 얘도 관계대명사랑 살짝 관련이 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몇 문제 안 했지만 되게 라인이 비슷하죠. 품사 문제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를 가지고 쓰임을 보는 거, 그리고 부사가 어떤 걸 수식하는지를 보는 거, 그리고 관대 이런 식으로 뭔가 짝꿍을 이루는 것처럼 문제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패턴을 타는구나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9번도 비슷해요. 109번도 지금 보면 accept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자 형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얘도 품사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랬을 때 109번을 보면 여기에서도 문장 구조를 봤더니 자, make sure the project plan 해서 여기서 주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would be 해서 동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 비동사가 토익에서 좀 중요하죠. 비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로 유명하냐면 2형식 동사로 유명한 애야. 2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보어의 구조를 가지는 걸 2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건 무슨 문제냐면 보어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라고 하는 2형식 동사 뒤에 여기에 어울리는 보어 자리를 집어넣어주는 건데 그랬을 때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는 게 이제 보어 자리는 품사가 형용사하고 명사가 올 수 있는데 토익에서 보어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나 형용사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형용사인데 자 품사 구분할 수 있다면 A번 정답 나오는 거죠. acceptable. 그래서 A, B, L, E로 끝나면 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F, U, L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109번 같은 경우에 자 the project plan would be acceptable to the town's resident에서 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일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했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A번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어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올 때는 계속 나오는 애기 때문에 걔네들 이 형식 여러분 동사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되겠고 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 비동사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become이라는 것도 있고 뭐 remain 그 다음에 seem이나 stay, appear 이런 애들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0번 라인을 보면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죠. 드디어 나온 거죠. 뭐가? 어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다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대입을 해서 가장 어울리는 걸 고르는 게 맞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씩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어떤 단어의 키워드를 잡아서 그걸 힌트로 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110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봤었을 때 자, want to, Miss You, Mr. You in purchasing 하면 여기서 in purchasing에서 대문자 썼다는 거는 purchasing departmen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처에서, 구매부서에서 일하는 이 사람은 want to, 뭐뭐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여기에서 왔을 때 자, purchasing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want to 땡땡 all of last month's expense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또 나왔어요. 뭐가 소유격이 지난달의 지출을 전부 뭐 하고 싶다? 리뷰하고 싶다, 검토하고 싶어 합니다. 이 리뷰라고 하는 동사는 어쨌든 읽기가 굉장히 좋은 동사고 이거는 뭐 검토하다, 다시 한번 점검하다 그래서 리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체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애기 때문에 리뷰는 동사로서 엄청 많이 쓰이고 정답률도 굉장히 좋은 애죠. 그래서 110번 정답 A번 어렵지 않은 어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예 덩어리로 그냥 review expenses, review report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review the budget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외워도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11번 같은 경우 111번을 보면 얘도 딱 보면 이건 이제 어휘 문제는 아니죠. large를 가지고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문장으로 가서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자 our website is 뭐뭐로 나오고 그 다음에 the result of 이렇게 나왔는데 자 111번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는 살짝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답이 D번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recent increase in the traffic to our website is recent increase 최근에 뭔가 증가가 is the result of면 뭐뭐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여기서는 is라고 하는 게 이형식 동사였고 그러면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이 보어 자리에 result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보어 자리로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보어 문제를 is가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 large 이거 고르면 되나?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large, larger, largest 이 세 가지의 품사가 전부 형용사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집어넣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뭐 large다 아니면 larger이다. 근데 larger 같은 게 나오면 비교급이기 때문에 보통은 뒤에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끌고 나오는 애가 나올 거고 larges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뭐가 있냐면 더라는 관사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the large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용사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관사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를 탈락을 시키면 여기에서 자 is large하고 형용사에서 끝난 게 또 the result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얘네를 전부 소거할 수 있으니까 결국 D번이 남는 건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뭘 좀 기억하시냐면 ly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부사예요. 그런데 부사가 원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들어와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건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지만 얘가 예외적으로 뭐를 수식할 수 있냐면 부사가 뒤에 이렇게 관사를 끼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끌고 나오는 이 명사 구라고 하는 이 애를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A, B, C는 사실은 소거를 하면 여기에서 명사 구를 수식을 하면서 부사가 이게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D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A, B, C가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하게 뭐 이런 뜻의 largely D번 정답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형용사가 들어와 버리면 또 될 수 없는 가장 이유는 자 형용사가 나왔는데 뒤에 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안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지는 않지만 여기서 관사가 보통 나오면 관사라고 하는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게 나오면 이거 뒤에 형용사 나오고 그거 뒤에 명사 나와서 우리가 토익에서는 관형명이라고 하는 구조가 자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형관명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11번은 A, B, C가 전부 다 형용사니까 다 제끼고 그러면 남는 거 D번 정답 고르는 거라서 뭐가 또 가능해질 수 있냐면 물론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좋지만 소거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또 파트 5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2번을 또 봤더니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죠. active라고 하는 라인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 여기서도 지금 봤었을 때 자, active를 기준으로 해서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품사인데 여기를 잘 봤더니 take on 관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roll이라는 명사 왜냐? 관사가 나오면 관사의 끝도 무조건 명사로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관사 그냥 takes on roll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형용사가 나와서 적절한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죠. 자, takes on active role 해서 112번 정답 C번으로 봐주면 되겠죠. 결국에 또 뭐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걸 알고 있는지 형용사를 골라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품사를 봤을 때 이렇게 T로 끝나는 애들 동사 activate, 뭐 create 이런 것들 있죠. renovate 이런 거. 자, TION으로 끝나면 명사죠. renovation, activation 이런 거. 그 다음에 ly 붙은 애 부사. 그리고 여기서 VE로 끝나 IV로 끝나면 형용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 문제니까 C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3번을 한번 보면 11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A, B, C, D가 아까랑 똑같아. 얘의 공통점을 찾자라고 하면 전치사라는 카테고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치사 쓰임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자 candidate 하면 꼭 알아야 될 필수 어휘. 이거는 지원자, 후보자라는 뜻이 있죠. 자, 뭐에 대한 지원자예요? The account manager position. 포지션이라는 단어도 토익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죠.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어카운트 매니저 직책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뭐뭐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울리는 목적이 나오는 B번이죠. Candidates for the account position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보통 목적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13번 정답 B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지금 나오는 to, outside of, regardless of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 애니까 전치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부분 114번 같은 경우 114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얘도 보게 되면 even due to 하면 얘는 각기의 어떤 다 다른 품사인데 여기서 보았을 때 even은 보통 이제 부사로 쓰이고 due to가 전치사 그 다음에 regarding도 전치사 know는 말 그대로 know라고 하는 동사의 PP 형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었을 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 뒤에 봤더니 the national holiday에서 명사를 끌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전치사 자리죠. 아까 전치사 문제랑 똑같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다.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자, 그렇다라고 하면 114번에서 가장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봤을 때 의미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due to B번 들어와야 되죠. 자, due to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이거에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because of라는 전치사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뭐뭐 때문에 owing to 요런 애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regarding은 뭐뭐에 관하여인데 ing가 붙는 전치사도 토익에선 좋아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나올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regarding 뿐만 아니라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의 concerning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4번 정답은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뜻의 B번을 정답으로 내려주면 되겠다. 자, 115번을 봤더니 얘도 manag이라고 하는 거에 끝만 이렇게 다르게 생긴 상태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도 품사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자, 모든 땡땡은 자, were embodied 이렇게 나오면 이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고 여기가 동사인데 보면 알겠지만 동사가 복수예요. 그쵸? 그러면 주어도 복수 주어가 나와야 되죠. 자, 주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명사 역할 하는 애고 여기에서 복수 동사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거 all managers 115번 정답 A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AL이 붙는 애들 있죠. 단어 끝에 AL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 또는 명사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manager 하면 경영의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이 AL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 있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L이 붙어있는 단어를 봤었을 때 걔네를 보고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헷갈린다면 꼭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외로 토익에서 AL로 끝난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보는 애 중에 additional 이런 애들은 추가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있죠. exceptional 이런 애들 요런 것도 AL 붙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얘도 많이 나오죠. approval 그런 식 얘는 뭐다? 명사 역할을 하는 애고 그래서 AL이지만 쓰임이 다 달라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두 개가 다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애들은 조금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16번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얘도 이 날도 딱 보면 알겠지만 자 survey result 하면은 설문 조사 결과잖아요. 그런데 얘가 명사면 대충 느낌 오겠지만 앞에 전치사 세워야겠구나. 전치사 문제인 거예요 또. 그랬을 때 여기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 according to 그렇죠?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뜻. 그래서 C번만 전치사 들어오니까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henever 같은 애들이라든지 because 같은 애들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대부분 여기는 주어 동사의 절을 끌고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as a consequence 하면 결과적으로 했을 때 얘는 부사 역할을 해주는 애기 때문에 컴마 끼고 뒤에 주어 동사 절 갖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서 116번 정답 C번 according to 요거 전치사 문제였다. 지금 보면 전치사 문제들이 엄청 나온다는 게 보일 거예요. 전치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올 수 있고 전치사는 외워야 되죠. 암기를 굉장히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으면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7번 같은 경우는 자 또 잊을만 하니까 나온 얘는 딱 봐도 어휘 문제죠. 자 어휘 문제였을 때 여기를 잘 보면
자, toys to sign and return the contract before shipping any. shipping하면 이제 배송이라는 뜻이 나오고 any 땡땡 for the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건 일단 shipping이 배송이라는 뜻이 있으면 우리가 물건을 배송을 하겠죠. 가장 어울리는 거 merchandise, 물건이라는 뜻의 D번이 정답으로 들어오면 되죠. 이 merchandise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나 물품이라는 뜻인데 참고할 거는 merchandise는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물건이란 뜻이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고 이거의 동의어 여러분 product 있죠? 얘도 제품이나 물건이란 뜻이 있는데 얘는 어떻다? 가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오는 거다.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봤었을 때 118번 라인 한번 가보도록 하죠. 118번 같은 경우는 얘도 또 다시 품사 문제 different를 가지고 뒤에 형태가 지금 다른 상태인데 자, 잘 봤더니 the study could not 땡땡 하면 could라고 하는 애가 누구다? 조동사죠. 자, 동사 조수 역할하는 애 could not 해서 could라는 조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데 자, could 뒤에 동사 원형만 골라주면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고른다라고 하면 B번 differentiate 요거를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T로 끝나는 얘가 동사 알고 있겠지만 differences 요거 A번은 명사 그 다음에 얘는 ly 붙었으니까 부사, different은 형용사 이렇게 들어와서 품사 중에서 여기는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케이스니까 118번 정답 B번 골라주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품사 문제라든지 문법 문제는 크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장 구조를 보고 거기서 뭘 묻는 건지만 알아낼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9번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죠. 119번 같은 애들은 얘도 외워주셔야 돼요. 품사를 구분하는 것도 외우고 전치사도 외워야 되겠지만 119번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지금 보면은 뭐 as long as 같은 애들, except that, in case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 at least는 보통 이제 부사로 쓰이는 애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장 구조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 나왔고 may attend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주어가 나오고 have notified에서 동사 나오면 자, 주어 동사 절이라고 하는 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접속사 문제니까 결국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세 개가 다 접속사고 뜻이 다 다르잖아요. 접속사는. 그랬을 때 이 문맥에서 여러분 가장 어울리는 거 D번 except that 이라고 하는 얘가 가장 어울리는 애죠. 그래서 119번에서 정답 D번으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접속사 문제가 나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한 문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마침표를 치는 문장인데 한 문장에 필요한 한 문장에서 자 필요한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 개수가 있죠. 이 접속사의 개수는 언제나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 may attend라는 동사, 어쨌든 attend라는 동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have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면 2 빼기 1 하면 1이니까 접속사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접속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부사나 전치사랑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뜻이 동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because 같은 게 접속사로 쓰면 왜냐하면이고 뭐뭐이기 때문에처럼 그 다음에 because of도 똑같은 뜻인데 내가 이게 뜻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써야 될지 접속사를 써야 될지 헷갈릴 때는 동사 개수를 따져보면 꽤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20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자, 얘도 여러분들이 보면 뭐 more도 있고 which도 있고 none도 있고 그 다음에 one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딱 보면 이제 the only one이 들어와야 되죠. 자, 유일한 한 가지, 유일한 것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the only one that can conceivably surpass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더라는 관사를 끼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주어 자리가 더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 자리고 그랬을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요 대명사 one이 들어오면 되겠다. the only one 해서 우리 only one 요거 자체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20번 정답 D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 구조도 the only one 자 that부터 해서 that 뒤에
나오죠. 여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자, that이라는 관대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this year 여기까지가 결국에 앞에 나오는 이 원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The only one is Raymond Fabric Incorporation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자, 그 유일한 게 어떤 거냐면 that이야하는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얘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121번도 보면은 품사 문제라는 게 보이죠? advise를 가지고 형태가 다 달라요. 자, 그랬을 때 Miss Wang 여기서 누가 봐도 주어가 나온 거고 그러면 여러분 뒤에 her interior design 뭐 client 이렇게 나왔으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나오면 항상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목적어가 나오든지 보어가 나오든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주어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 동사 그 다음에 her interior design client에서 뒤에 목적어 끌고 나오면 결국 동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면 여기에서 동사 찾아낼 수 있죠. advise 얘네 둘이 동사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는 Miss Wang이 주어인데 얘가 단수죠. 그러면 여기도 단수 동사가 들어와야 되죠. 수일치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단수 동사가 뭐다?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게 단수 동사의 이름하고 반대로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1번 정답 B번. 절대로 A번을 골라서는 안 된다. A번의 advise 얘를 골라버리면 이거는 앞에 주어가 복수일 때 골라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121번 정답은 B번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딱 보면 advise가 동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A번을 고르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꼼꼼하게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수일치를 갖고 장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단수 동사는 반드시 동사에 S나 ES가 붙어야 된다. 요것도 같이. 그 다음에 122번 또 이 집안 하면 나왔던 어휘 문제죠. 자, 그래서 the company rose to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서 자 rose to fame 들어오는 거죠. 유명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ise to fame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을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유명세를 떨치다, 뭐 유명해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when it broke all records 이렇게 해서 자 break record 하면 기록을 깨는 거니까 기록을 깼을 때 유명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fame이라는 단어 봐주시면 되겠고 자, 123번 딱 보면 품사 문제가 나왔구나. suspend를 가지고 또 이렇게 형태가 다른데 자, 문장을 봤더니 이거는 여러분 have been 나오면 뭐예요? have been 우리 맨날 이렇게 외우죠. have been pp 이렇게 해서 우리 완료시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 123번 같은 경우는 have been 땡땡이다 라고 하면 have been suspended 해서 123번 정답 B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 이 suspend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얘는 타동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타동사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는 이런 애들 have been pp 이걸 아까 제가 수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타동사여도 얘가 수동태로 되면은 뒤에는 더 이상 뭐를 가질 수 없냐면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지금 봤었을 때 얘는 수식어가 나온 거니까 그것만 봐도 아 have been pp 수동태가 나와야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타동사를 능동으로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23번 이거는 뭐 have been pp에서 완료 시제 수동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4번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4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봤었을 때 자, after looking 땡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 for the missing file 하면 뭔가 잃어버린 서류겠죠. after looking everywhere, look everywhere 하면은 모든 곳을 뒤지는 거죠. 자, 이 잃어버린 파일을 찾기 위해서 막 다 뒤지고 난 후에도 and not finding it 찾지 못했을 때 the team believed 해서 여기 팀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124번 아까 the only one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look everywhere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24번 정답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 straight나 ahead나 outward라고 하는 품사가 물론 이거는 outward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ahead 같은 애들은 부사예요. 부사처럼 안 생겼지만 그 다음에 straight은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건데 결국 얘는 지금 봤었을 때 BCD를 다 제껴내는 게 자, after looking에서 look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 뒤에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everywhere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이 자리에 앉아줘서 이것이 이제 얘만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4번 정답 A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5번 같은 경우, 자, 125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휘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애가 소유격인 걸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된다. 얘도 대명사 소유격 라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it라고 하는 것이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의 끝은 명사로 끝이 나야 되니까 its value 이렇게 나와서 명사, 결국 여기 형용사 어휘 문제거든요. 잘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AL 라인 final, annual 이거 AL 붙었지만 여기서 형용사로 쓰이는 애들이고, 자 125번에서는 이 문맥에서 가장 어울리는 고르면 자 여기서 its core values 이렇게 해서 얘네의 핵심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가 형용사를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얘네들을 보면은 지금 형용사고 prompt도 형용사인데 얘는 여기서 명사 역할을 하죠. core.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명사로 끝이 났지만 여기가 명사 더하기 명사 아까 전에 앞에 있었죠. 이렇게 해서 복합 명사를 끌고 나올 수도 있다. 요 라인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re value 핵심 가치. 그 다음에 126번 라인을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 자, 뭘 써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건 C번 정답 들어오죠. Which ones need to be added 이렇게 해서 자, 잘 보면은 이거 자체는 Review the document에서 이미 miss 얘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예요. 얘가 지금 타동사기 때문에 document라고 하는 목적어를 끌고 나오는 상태인데 자, 얘가 이 서류를 검토할 것이다. 자, to decide 어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에 to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짝 봐야 되는 건 이 decide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to 더하기 동사 원형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죠.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o decide의 decide 자체도 타동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 타동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혼자 못 쓰는 거야. 타동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이 decide 뒤에도 자기만의 목적어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를 여기서 고르았을 때는 여기서 which ones need to be added 라고 하는 이 which ones 여기 뒤에 need to be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which라고 하는 접속사 이거 뒤에 once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자체는 명사 역할 하는 애는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사도 올 수 있고 대명사도 올 수 있고 뭐 동명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하면 또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명사, 절, 그래서 절인데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 걔가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부정사라고 쓰이는 decide 타동사의 목적어로 누가 온 거냐면 which ones need to be added 이렇게 해서 절이 와서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6번 정답 C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이 one another 요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each other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each other하고. 그런데 이게 서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지만 이 each other은 두 명 사이에서 서로를 얘기하는 거고 one another은 그 이상이 될 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이렇게 이상이 될 때 쓰는 거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ven if는 접속사인데 이게 뭐뭐일지라도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although 요 라인하고 또는 뭐 even though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하고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대표적인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7번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휘 문제.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자 opening 12 new 땡땡 stores 이렇게 얘기했죠. 자 12개의 가게를 더 열려고 한대요. 여기에서는 regional D번이 정답이 들어오죠. 이 D번에 AL 붙었던 요 AL 요것도 뭐다? 전부 형용사죠. consequential 그 다음에 incidental 여기 나오는 AL 라인 전부 형용사고, 여기에서는 regional 하면은 그 지역에 걸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12개의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가게를 열 거다. 127번 정답 D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틀리면 틀린 그 부분에 그러니까는 정답이 되는 어휘도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 나와 있는 보기들에 대한 어휘도 같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됐던 어휘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같이 보기로 세트해 나온 애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자, 128번 또 품사 문제네.
contract이라는 거의 끝에만 이렇게 달라요. 분사 문제죠?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아까 전에 또 나왔어요. experience 하면 숙련된 형용사로 쓰이는 자 숙련된 사람입니다. 왜 뒤에 who라는 게 또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experienced contractor. 지금 보면 알겠지만 패턴 보이죠?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와서 아까 experience라는 단어가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지 자 이게 형용사로 유명한데 이거랑 동의어처럼 쓰일 수 있는 qualified라든지 또는 skilled 이런 애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9번 요거는 나온 어휘 문제죠. 자 어휘 문제니까는 대충 봤었을 때 자 designated border so that it can be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용해질 수 있도록 access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약간 use의 의미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 it can be accessed 이렇게 하면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A번 정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130번도 마지막도 어휘 문제로 들어왔었던 거고 자 그랬을 때 if you do not receive an email 땡땡 of your hotel booking 자 호텔 부킹이면 예약이잖아. 그러면 예약에 대한 보통 뭐예요 우리? 확정 메일이라고 보죠. 확약된 그러면 confirmation 그래서 정확하게 다 읽지 않아도 지금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129번 같은 경우는 user 이런 단어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도 A번 고를 수 있는 상태고 130번 같은 경우는 호텔 부킹이라는 예약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confirmation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휘 문제라고 해서 전부 다 꼼꼼히 다 정말 다 읽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체 문맥에서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를 바로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볼 수 있으면 시간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1번부터 130번까지 우리 30문제를 일단 같이 쭉 한번 풀어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늘 나오는 애들은 전치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를 골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늘 출연을 하고 이게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그런 준동사 라인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 또 어떨 때는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 그거 이외 명사절 접속사라든지 부사절 접속사 같은 그런 라인으로 좀 나누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사랑 관련된 문제도 지금 최근에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대도 계속 이런 애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파트 5를 풀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는 또 뭐를 보냐 파트 6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RC 같은 경우는 파트 5를 풀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 파트 7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뭐 파트 5 풀고 6 풀고 7 풀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그렇게 순서대로 풀어도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 75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10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도 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5를 이제 풀잖아요. 그러고 나면 7으로 가서 일단 독해 지문을 좀 건드리고 그 다음에 6를 좀 빠르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독해 지문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수 비중이 또 높은 파트라서 점수 비중이 높은 파트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 6 같은 경우는 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트 지금 우리 5를 했는데 5하고 6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6가 이렇게 지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 지문을 다 해석해가지고 푸는 독해랑은 좀 달라요. 지금 보면은 6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133번 같은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애 있죠. 얘가 있기 때문에 독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파트 5에서 봤던 어휘 문제처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문법 문제처럼 품사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사실 6는 파트 5하고 파트 7을 살짝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고 문제 수도 제일 적어요. 16문제 여러분들이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131번부터 146번까지 총 4개의 지문을 보게 될 건데 이 4개의 지문을 볼 때 지문의 종류는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르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얘는 아티클, 신문 기사가 나오고 두 번째 거에 이메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 너티스에서 공지사항 그리고 또 이메일 아무래도 이제 독해도 그렇고 파트 6도 그렇고 이메일이나 레터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파트 6를 풀 때 지문이 나오면 대부분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우리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먼저 보시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에서만 해석을 좀 한다라고 하면 자, 131번을 먼저 보게 되면 131번 같은 경우에는 뭐 as far as although 자 이런 애들 봤을 때 얘 접속사 despite 같은 경우 전치사 although 접속사 because of 전치사면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 파트 5 라인이에요. 접속사를 쓸 건지 전치사를 쓸 건지인데 131번을 보면 앞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무슨 strong sales production was halted 이렇게 나왔는데 자 strong sales 하면 이게 자 판매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전치사 들어오면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파트 5에서 했던 거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인 although나 그 다음에 as far as는 탈락을 시키면 결국에 because of 뭐뭐이기 때문에가 나올 건지 아니면 despite은 또 유명한 전치사인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D번이 정답이죠. 자 despite strong sales 하면 판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production was halted 여기서 요 단어 halt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외워주세요. 이게 중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top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게 좋았지만 production was halted 하면 그래서 131번은 D번이 정답으로 들어와야 되죠. 좋았는데 반전이 일어났으니까 반전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거 despite, in spite of 이런 애들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이런 애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이게 그 화면이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이게 가끔 하는 여러분 화면이 만약에 중지가 되면 요거를 그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조금 해주시고 제가 지금 다시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같이 나올 때가 있고 갑자기 또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육성으로 들리는 거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핸드아웃을 좀 보시면 핸드아웃을 좀 봐주시면 여기에서 그래서 1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despite 이라고 하는 개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잠시 131번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또 다시 보일 거거든요. 보일 거라서 괜찮을 거야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서. 자, 그래서 일단은 131번 같은 경우는 D번에 despite 요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었을 때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132번 같은 경우는 gentler, gentleness 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품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품사 문제 이게 지금 화면이 여러분이 안 뜨는 것 같아서 잠시 자, 이제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자, 봤었을 때 지금 보시면 131번에는 despite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32번 라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gentle이라고 하는 이제 품사 문제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요렇게 뒤에가 또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봐도 이제 품사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132번 라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일단 해석을 하기 전에, 자, a form application would be 어쩌고 저쩌고 on the skin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would be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얘도 비동사 라인이 들어와 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자 would be 뒤에 pp 우리 왜 have be pp 이렇게 했던 것처럼 would be pp 하면 would be gentle 해서 D번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보면 a form application would be gentle on the skin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비동사 더하기 pp 수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on the skin 하면은 이거 자체가 꾸며줄 수 있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에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132번 정답 D번 would be gentle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33번은 문장 삽입이 들어오는 건데 이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파트 6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고 문장 삽입은 이 빈칸에 어떤 문맥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 그랬을 때 자 133번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지를 보려면 앞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자, 뭔지 모르지만 so the product was withdraw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withdrawn 하는 건 철수하다, 철회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래서 물건들을 철수했습니다. From retail outlets에서 이거는 store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게에서 for almost a year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while they worked 자, 뭐뭐 하는 동안 to develop a more lightweight formula 하면은 좀 더 가벼운 그런 재질의 그런 제형의 거를 개발하는 동안 거의 1년 내내 그거를 철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납품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133번을 들어갈 때 여기에서 이제 A, B, C, D에서 여러분 정답을 고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서부터 대충 보면 알겠지만 form application would be gentle on the skin 해서 여기 skin이라는 단어 자, 피부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product 하면 뭔가 피부에 쓰는 제품이랑 관련된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거 자, C번에 now 자, 지금은 the popular cleanser is back and better than ever 이렇게 하면 better than eve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best란 얘기예요. the best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인기가 좋은 클렌저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어떤 때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33번 정답 C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요게 정답을 보는데 자, now라고 하는 거 있죠. 요렇게 now라는 부사 요런 게 들어오면 now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instead 이런 것들 요런 애들 들어오면 또 정답률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이 알만한 거 중에 moreover이라든지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뭐 therefore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들어와도 정답률이 좋아서 그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철수를 시키고 판매를 안 한 지 한 1년 정도 된 거고 그리고 다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and better than ever 그 어떤 때보다 좋다 그럼 the best란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3번 정답은 C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134번 라인은 봐도 알겠지만 얘는 어휘 문제다. 자 그러면 134번의 위치를 봤을 때 we believe that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this 땡땡 will ensure that London's company has the most effective product 자, 이 회사가 가장 효율성이 좋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된다? That this 가장 어울리는 건 innovation이죠. 이런 혁명, 이런 혁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cleanser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equipment 하면 보통은 도구 같은 거잖아요. 연장이라든지 그런 뜻이 있어서 여기서 어울리지 않고 자, 우리는 this innovation에서 이런 대단한 어떤 혁명이나 혁신이나 발전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134번 정답 B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걸 가보면 우리가 앞에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버퍼링이 자꾸 걸려갖고 가끔 이게 와이파이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버벅거려서 그랬을 건데 여기서부터 또 잘 되도록
보죠, 한번. 지금은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아마 약간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육성으로는 들렸을 거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하고. 자, 135번부터 138번 라인은 마찬가지로 얘는 이메일이에요. 자, 135번을 먼저 구경을 했더니 얘는 첫 번째 뭐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어휘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면 135번 빈칸을 한번 가봤더니 자, 일단 뭔지 모르지만 we need to set up our 땡땡 in a shady area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자, 우리는 셋업 하면 이게 설치하다는 뜻이죠. 인스톨의 의미를 가지는데 자, 설치를 해야 됩니다. in a shady area 하면 이건 그늘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설치하는 거에 가장 어울리는 거 사실은 카메라나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고 instrument 하면 이건 기구라는 뜻도 있고 또는 악기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자, 앞부분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Please note that we have certain requirements when we perform outside. 여러분 perform outside 하면 공연을 하는 거죠. 야외에서 공연을 할 때 그러면 결국에 뭐다? 자, 우리의 야외 공연할 때는 악기가 필요하니까 instrument. 물론 이 앞에 musical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더 많아요. musical instrument 하면 이것도 악기인데 이것이 붙어있지 않아도 instrument 자체가 도구라는 뜻도 되지만 악기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13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 얘도 결국에는 뭐 해석을 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이게 될 거예요. 자 136번을 빈자리를 갔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뭔지 모르지만 자 136번 If it is very windy outside, we may need to move to alternate location.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넣고 자 만약에 야외 공연할 때 야외가 너무 바람이 불면 we may need to move to an alternate 하면 alternate는 뭐뭐를 대신하는 이잖아요. 그럼 원래 예정된 위치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야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면 이게 연결될 수 있으려면 136번에서는 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확인할 때 여기에 나오는 애가 얘와 앞부분이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죠. This is essential. 이거는 매우 중요하대요. 자 because our violins, viola and cello can be damaged. 자 여기서 악기 이름 다 나왔으니까 아까 instrument 정답된 거 확인 한번 하고 자 이 모든 악기들이 can be damaged in adverse weather condition. 굉장히 혹독한 되게 별로인 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날씨에는 이게 악기가 파손이 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it is very windy outside 만약에 그리고 밖에가 너무 바람이 불면 우리는 심지어 장소를 이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36번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연결을 여기를 잘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우리가 장소를 이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136번 정답 D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얘도 이제 문장 삽입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137번에서 문장 삽입을 하려면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가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137번을 보면 첫 번째, 이 문장은 앞에 나왔던 요 문장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여기서 137번에 we 이렇게 나오면 지금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보다 정답률이 좀 좋아요. 좋은 편이라서 지금 봤었을 때 이 빈칸 뒤에 자, we do not want our music stands blowing over 이거나 아니면 C번에 we usually prefer to play indoors at small events A 아니면 C에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얘네가 무슨 얘기했냐 앞부분에 바람이 너무 불면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 뒤에 A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We do not want our music stands blowing over. 여러분, blow가 뭐 때문에 연결이 있어요? windy하고 연결이 되죠. blow 하면 날아가는 거니까 자, 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music stand 하면 악보를 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악보대가 바람에 날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어울린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7번 정답 A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머릿속에 기억할 거 we라고 하는 이런 인칭 대명사 we든 they든 이런 애들이 앞에 주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 그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8번 같은 경우는
얘를 보면은 파트 5 라인이죠. 품사 문제예요. extreme 가지고 장난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138번에서 봤더니 자, sweat fingers in 무슨 temperature. 자, 이거 누가 봐도 명사죠. 그러면 138번에서 여기에서 형용사 들어오면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건데 자, extreme temperatures에서 이 extreme temperature 하면 정말 온도가 매우 높아서 덥거나 정말 덥거나 아니면 정말 춥거나 이런 그런 혹독한 기후나 아니면 혹독한 그런 기온 이런 것들 우리가 extreme temperatur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8번 정답 C번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서 여러분 adverse weather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거랑도 연관성이 있죠. 이 뒤에 나왔던 문장이니까 그러면 혹독한 기온, 혹독한 날씨에서 extreme weather, extreme temperature 이런 거 정답으로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자 139번부터 142번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노티스에서 공지사항이잖아요. 그쵸? 자 공지사항인데 공지사항은 뭔지 모르지만 local plant sale이라는 제목이 들어온 걸 보아하니 이거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중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공지사항을 준 거고 자 139번 품사 문제처럼 나왔네요. invite를 가지고 나오는 자 그랬을 때 봅시다. 139번 앞쪽에서 봤더니 여기에서 Miss과 resident 여러분 resident라는 단어 주민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 이거를 다른 걸로 했을 때 locals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 주민들이요. 땡땡합니다. to stop by. 자 stop by면 잠시 들르는 거. 이거는 LC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단어인데 stop by 그 다음에 come by 그 다음에 drop by 이런 단어 요것들이 다 동의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거 동사 고르는 문제니까 자 are invited, be invited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것에 초대를 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뭐 때문에 for the season's largest sale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역대급 세일을 하는 거죠. 자, 140번 누가 봐도 어휘 문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자, 140번에 all 땡땡 모든 땡땡은 will go toward this apple 돼서 이런 노력에 대한 것으로 갈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자,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를 보면 이게 뭔가 세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요것만 보고 정답을 내기가 힘들다면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자 여기서 요렇게 the sale 이렇게 하죠. is sponsored 해서 이 판매가요. 얘네의 지원을 받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얘네가 누구냐 an ecological non-profit 여러분 non-profit organization 하면 이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인데 자, 비영리단체인 얘네에 의해서 후원을 하는 거고 which is raising fund. 자, raising fund도 기억할게요. raise fund 하면 이거는 기금을 마련하다, 기금을 모으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자, which is raising funds to plant 2,000 trees in the city. 얘네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그 도시에 2,000개의 나무를 심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자, all 땡땡 모든 뭐뭇은 will go toward this apple 돼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기금 마련하는 데에 정부 투자가 되거나 갈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정답이 140번 정답은 D번이죠. proceeds 하면 이 proceed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수익금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raising fund를 한다는 건 돈 얘기를 한 거고 여기도 똑같이 돈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 모든 기금들 마련된 수익은 will go toward this apple 돼서 이 이벤트를 위해서 갈 겁니다. 그거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건데 140번 정답 D번 proceed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애들 또 전치사 문제가 나왔어요. 전치사 쓰임인데 여기에서 뭘 쓸까라고 했었을 때 자, 이 이벤트는요. 3월 16일부터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할 거고 자, growers from 어쩌고저쩌고 the area will participate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around the area 하면 around는 뭐뭐 주위에란 뜻이 있기 때문에 around the area 하면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변에 그래서 자, 여기서 플란트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growers from around the area will participate 해서 이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141번 정답은 B번.
근데 이게 정답이 될 때 우리 이런 것도 많이 보죠.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그래서 141번 정답 B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문장 삽입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문장 삽입의 문제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 삽입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없어요. 제일 흔하지 않은 케이스.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 많이 끼고 자 142번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여기에는 these include many suppliers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 보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뭐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142번에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가장 어울릴까라를 보게 된다면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하고 나왔을 때 FD was founded 여기에서 얘는 딱 보자마자 이상하죠. 왜냐면 이 FT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왔는데 얘네가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30여 년 전에 설립이 됐어요 라는 게 나온다는 거는 문맥이 어울리지 않으니까는 여기서 A번 정답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visit the FTE website for a completing list of vendors 여기서 B번 정답 들어오죠. 자 앞에 거의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supplier,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체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업체들 우리가 vendor라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endor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랜트를 판매할 업체들을 소개했고 그 업체들의 모든 리스트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2번은 정답 B번 맞으시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visi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얘가 명령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명령문은 이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인데 명령문이 나오면 please visit 이런 식으로 해서 please가 붙을 수도 있어요.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런 애들 정답률 좋아요. 그래서 명령문처럼 시작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주어 자리에 they나 he나 she나 이런 애들이 시작하는 경우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now나 also나 instead나 이런 부사 끼는 경우 그런 애들은 문장 삽입에서 정답률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3번부터 146번 라인. 마지막으로 자, 요 라인은 이메일이 하나 더 나왔던 케이스인데 요 이메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얘도 봤었을 때 자, 이메일의 서브젝트가 이렇게 보이면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이면 second floor Wi-Fi signal 해서 뭔지 모르면 2층에 Wi-Fi 신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하면서 와이파이가 또 제대로 안 터져가지고 제가 고생을 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 뭔지 모르지만 와이파이 시그널에 대한 그런 어떤 이메일을 보낸 건데 143번을 먼저 보면 얘는 어휘 문제죠. 전부 부사 라인이기 때문에 어휘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어휘 문제고 이거를 파악하면 자, there is something a wireless signal in the public study area there 뭐라고 나한테 사실은 여기에서 이 문장 하나만 봤을 때 뭔가 정답이 될까라는 걸 딱 캐치하는 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부분을 살짝 보면 자, please note that 또 나왔죠. 이게 한 단어로 가면 remember 이라는 뜻이에요. 기억 좀 해달라, 유념해달라 이런 뜻인데 a new wireless internet access point was recently installed 래요. 자, 2층에 와이파이가 설치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게 자, there is something wireless signal in the public study area there. 자, 중요한 건 이 there이 뭐냐면 second floor을 받겠죠. 2층에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곳에도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서 자, 정답 there is now. 자, 이제는 2층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좌석에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니까 143번 정답 C번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도 now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144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 봤을 때 이거 자체도 지금 보면 전치사 쓰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44번에 자, in the past 예전에는 we had discouraged patrons trying to access the internet. 자, 여기에서 patron 하면 이건 단골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객들 중에 자주 오는 patron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regular custome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들이 뭐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냐면 trying to access the internet. 여기서 access 하면 use의 의미죠. 자,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안 했던 거야. 그거를 그렇게 막 장려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울리는 애를 고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trying에서 자 in the past we had discouraged 에서 patrons trying to access the internet 하면 여기서는 자 from 이렇게 해서 지금 봤었을 때 144번 정답은 trying to access the internet in that spa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거나 권장하진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44번 정답 from에서 discourage A from ing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패턴으로 그래서 discourage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discourage 그 다음에 A from B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encourage A from B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5번은 이제 문장 삽입이 들어온 건데 여기에서 지금 앞문장, 문장 삽입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because the signal was not very strong 얘네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신호가 별로 세지 못해서 그렇다는 점 신호 세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145번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 자 이렇게 this가 붙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A번에 this will no longer be necessary 하면은 얘 딱 보면 A번 들어오겠죠. 자 이 말 뜻 자체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천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와이파이가 설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A번이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this가 받는 게 여기서 뭐냐 앞에 문장에 있었던 we had discouraged patrons from trying to 여기 부분을 받아주는 거죠. this가.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것이 지시대명사로 쓰이면 앞에 나오는 문장을 통으로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this가 붙는 이런 애들은 정답률 좋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this는 얘가 주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기서 this는 대명사예요. 앞에 문장 통으로 받아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this area 할 때 이 area는 뭐냐면 명사잖아. 그런데 this 얘는 뭐다? 이때는 지시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뭐 지시 형용사로 나오든 이것이 대명사로 나오든 정답률이 좋아요.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this area is off limits to the small children. 갑자기 이게 그런데 여기가요. 어린애들한테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여기서는 뭔가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번 어울리지 않고 A번 정답 보시면 되겠죠. 자, 146번 라인을 좀 보면 마지막으로 품사 문제가 나온 건데 품사 문제 strong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킨 건데 146번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soon, 곧 we expect to improve the signal 땡땡 in the art gallery 이렇게 얘기해요. 아트 갤러리 쪽에서도 이 와이파이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사가 나왔죠? 자, 관사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이 AL은 여기서 형용사예요. 그러면 관사 뒤 형용사 뒤 명사. 그럼 여기서 명사를 골라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여기는 strength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46번 정답 A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strengthens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가 동사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strength 요거는 명사지만 strengthen EN으로 끝나는 요런 애들은 보통 이제 동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왜 비슷한 거에서 여러분 wide 같은 애들이 가끔 파트 5 문제 나올 때 wide 얘가 형용사인데 이게 wide하고 widen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동사라는 걸 좀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widen이라든지 뭐 broaden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동사처럼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뭐 한 1시간 반 요 정도 해서 여러분 파트 5하고 파트 6를 지금 같이 이렇게 한번 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파트 5하고 파트 6는 비슷하지만 파트 6는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 문제가 나와도 그냥 딱 빈칸 앞에만 쳐다보고 빈칸에 걸려있는 단어만 딱 쳐다보고 이거 정답 이렇게 나오는 파트 5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문이 그렇다고 긴 건 아니니까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서 조금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어쨌든 파트 5랑 비슷한 라인의 파트 5에서 연습을 하는 거고 이 파트 6에서 있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얘기했었던 대로
앞에 이제 뭐 주어 자리에 대명사 라인, 인칭 대명사 같은 애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this가 붙는 애들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also라든지 instead라든지 그런 부사들이 나오거나 now나 이런 애들 정답률이 좀 좋고, 그리고 명령문 같은 애들 있죠. please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는 그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그런 라인들은 정답률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막 엄청 많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다 설명하고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90분 동안 여러분들이랑 지금 최근에 나왔던 파트 5랑 6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이제 풀어볼 거고,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상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와이파이 때문에 좀 버퍼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양해의 말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90분 동안 엉덩이 붙이고 또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 배운 것들 전부 다 정리를 잘 하시고,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노트나 이런 거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해설 듣고 덮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본인이 보면서 자기만의 해설지를 이렇게 만들면 그게 이제 복습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 학습으로.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